복숭아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만 알고 있어도 잘못된 식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 건강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암, 치매,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숭아는 알레르기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은 복숭아를 먹을 때 입술, 입안, 목에 가려움, 붓기, 두드러기,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복부 팽창, 가스, 설사 등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복숭아는 껍질이 얇아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복숭아를 섭취하기 전에 철저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농약에 민감한 경우에는 유기농 복숭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는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섭취할 때는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책임지는 100세 건강 습관입니다. 아무렇게나 먹는다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먹는다면 100세까지 건강에 문제없는 식습관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식습관을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달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영상에서는 복숭아를 제대로 먹는 방법과 이제까지 잘못된 식습관으로 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은 복숭아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복숭아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3가지와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3가지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꼭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복숭아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녹차입니다. 차에는 타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타닌이 복숭아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지만 차와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철분 흡수율이 감소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당근입니다. 복숭아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 복숭아와 같이 먹으면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제품입니다. 복숭아와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 포함된 섬유질과 산성 성분이 유제품과 결합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복통이나 설사, 배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들이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소화가 민감한 분들은 복숭아와 이러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복숭아와 함께 섭취하기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숭아는 매우 건강한 과일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숭아를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복숭아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항산화 효과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노화 속도를 늦추고 다양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소화를 돕는 데 유익합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며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해 소화 과정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건강에도 복숭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숭아에 포함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복숭아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감염을 예방하고 감기나 기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과일입니다. 복숭아가 이렇게나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앞으로 복숭아를 자주 섭취하여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복숭아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더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유명한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소화기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에 포함된 풍부한 식이섬유와 그릭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 장 건강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 포함된 단백질은 복숭아의 당 함량을 상쇄하여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아몬드를 복숭아와 함께 섭취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복숭아의 비타민 C와 아몬드의 비타민 E가 결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에 포함된 단백질과 지방은 복숭아를 먹었을 때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복숭아는 다소 의외의 조합일 수 있지만 매우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BM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분들에게 이 조합이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금치의 비타민 K와 엽산은 복숭아의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바나나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맛있는 복숭아를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복숭아를 구입하실 때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복숭아를 최상의 상태로 고르고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색상 확인입니다. 복숭아의 색을 먼저 살펴보세요. 복숭아는 황금빛이나 붉은빛을 띨 때가 가장 맛이 좋을 때입니다. 특히 붉은 부분이 많을수록 당도가 높고 잘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녹색이 많이 남아있는 복숭아는 아직 덜 익은 상태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촉감 테스트입니다. 복숭아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너무 단단하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복숭아가 가장 적당히 익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상태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당한 탄력이 있는 촉감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향기 체크입니다. 복숭아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달콤한 향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 복숭아는 맛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향이 거의 없거나 신냄새가 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복숭아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실온 보관입니다. 복숭아가 덜 익은 상태라면 실온에서 보관하면서 후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복숭아를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더욱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단,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냉장 보관입니다. 복숭아가 충분히 익었다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복숭아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 밀폐하거나 별도의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복숭아를 구입하실 때
제대로 고르시고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좋은 복숭아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며, 복숭아는 제대로만 섭취한다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 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복숭아를 먹기만 해보았지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을 복숭아의 역사나 복숭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보는 보너스 영상입니다. 모르고 먹어도 맛있는 복숭아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더 흥미롭고 좋지 않을까요? 먼저 복숭아의 기원은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과일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이곳에서 복숭아는 장수와 불사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서는 복숭아 나무가 자라는 곳을 불로초라고 불렀고, 그 열매를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털이 있는 복숭아와 털이 없는 천도복숭아로 나뉘는데, 이 둘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답니다. 심지어 같은 나무에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복숭아 나무는 생산성이 매우 높아서 한 나무에서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다산의 상징으로도 여겨지죠. 그리고 복숭아의 장수 상징은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설화인 모모타로, 즉 복숭아 동자 이야기에서는 복숭아가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복숭아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그 달콤함과 풍부한 영양소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복숭아에 이러한 기록과 과거가 있다는 사실 참 재밌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